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김정인 위원장님 모시는 거는 여전히 후보님 의중은 변함이 없다고 권 작가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두지휘 와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후보 의중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중이 뭔지 잘 몰라.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김종인 둘 다 의중을 모르겠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언제쯤 꾸려지게 될까요? 윤석열 후보 측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파국을 막으려 막판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 물밑 접촉에서 대선 후보와 킹메이커는 다시 한 배를 탈 수 있을지 정치권 최대 이슈는 분명해 보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조정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대위 발표를 너무 늦추면은 뭐 대단한 갈등이 있고 뭔가 추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총괄본부장 정도 그리고 대변인단 공보 쪽 뭐 요 정도는 내일 발표를 해야. 가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생각을 좀 하셨는지. 김병준 위원장 역할을 조금 조정을 하면 합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3일 정도 생각할 시간 좀 갖고 입장 정리한다 하셨었는데요. 이미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각각 오늘 화면들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앞서 화면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의 이양수 대변인은 내일쯤이면 선대위 일부 인사들의 명단은 좀 공개할 것이다. 그럼 선대위 꾸려지는 게 임박했다. 근데 아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현재까지는 뭐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의 봉합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런 상황을 보는 우리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아이고 또 시작이구만. 그렇지만 결론은 곧 또 뭐 예전에 그랬던 대로 곧 결론이 날 겁니다. 2016년 그 총선 당시에 문 대통령과 김종인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그다음에 그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가 그랬고 결국은 뭐 그 구기동에 있는 자택으로 찾아가는 걸로 결론은 났지만 뭐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일부 인사라는 데서 약간의 힌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인사가 첫째, 그럼 김병준 그 위원장 가서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후보가 결정하고 당 공식기구에서 공식 결정한 사안이에요. 이걸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김 위원장이 늘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인사를 보면 김 위원장이 이른바 추천했다고 하는 인사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굳이 이름을 얘기한다면 정태근 전 의원, 김근식 위원장, 혹시 내일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그 인사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그 선대위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보호자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대체적으로 결정돼서 하루 이틀, 좀 늦으면 3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위원장 본인이 다른 선택, 그러니까 용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걸 결정하면 존중될 수도 했더니 윤석열 후보 측의 이양수 대변인은 이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두 사람 할 얘기 없고 잘 모른다, 기다리겠다, 의중을 잘 모르겠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되나, 뭐 파국 직전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뭐 언제든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오전 사항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막판 조율을 위해서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을 오늘 오전에 보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방법은 없고 글쎄 하여튼 뭐 간청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2, 3일 내로 입장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하셨나요? 그만 좀 물어봐요.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합니다. 요 며칠 새 정치부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에 총집결을 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만나기 후 화면을 좀 만나봤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대략 한 2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겁니까? 뭐 한 번 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 같고요. 지금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권성동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오늘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김병준 상임위원장 임명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뭐 특위를 만들어서 특임으로 이 인선을 재배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내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인준이 됐다는 건 상당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자체가 저는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상수로 놓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떻게 더 설득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마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상수로 놓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흔들림 없이 상수로 놓고 설득을 했다면 아까 화면상으로 봤을 땐 어떤 카드를 내밀었는데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애둘러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권성동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소위 말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평소 강조하셨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 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론이 보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거취는 대통령 후보가 거의 처음으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임명했고 최고위를 통해서 통과된 인사이기 때문에 전 이 거취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의지에 반하는 것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에서 정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을 찾아보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지나가듯이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더라 라고 취진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 사무총장이 다녀간 뒤에 약 10분 뒤에 점심 약속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무실 문을 나섰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얘기 할 적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 위원장님 한 명 사실 위원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나는 고민 안 한다니까 자꾸 고민하냐고 물어봐.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합류 안 하신다고 저희들이 봐도 괜찮을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진두지휘 와서 위원장님께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의중이 뭔지 잘 몰라. 후보님이랑 연락 안 하셨나요? 위원장님 합류하실지 말지 저희가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뭐 자꾸 할 얘기가 없어요. 취재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합류할지 말지를 어떻게 저희가 쓰면 될까요? 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엔 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 얘기 없다, 의지 모르겠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그 김병준 위원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취재진들, 언론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김병준 그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씀하시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승낙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차피 좀 힘들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또 한번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대화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 정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될 것 같다가도요 또 극단적으로 타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솔한 대화가 절실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데 뭐 바로 만난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까지 김 전 위원장 사무실을 직접 찾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공개적으로 찾아갈 의향 쉽지 않지 않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가 결국에는 김병준 카드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하나는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는 내 주장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득 의중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설득하려 온 건지 아니면 선대위 안을 통보하려고 온 건지 그 의중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여하더라도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메시지를 낼 때도 청년, 초선 또는 새로운 신진들을 내세우면서 중진들을 뒤로 빼고 그러면서도 정책은 진보적인 정책, 기본소득이라든가 또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중도 영토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김한길 씨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만약에 김병준 카드를 양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선대위에 참여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물과 정책 구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김병준 전 위원장 합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김병준 위원장 선임한 것 때문에 좀 그러신 건가요? 뭘 어떻게 봐요? 뭐 이미 어떻게 결정난 건데 내가 무슨 거길 뭐 어떻게 볼 게 어딨어. 후보가 자기가 판단해서 저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했으면 그대로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게 뭐 있어. 내가 저 2, 3일 사이에 내가 내 입장을 갖다가 내가 밝힐 테니까 걱정 말아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물어봐 나한테. 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야. 김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을까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할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원톱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여전히 갑론을박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김병준 전 위원장 영입 철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됩니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라는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저도 어제 후보에게
그 김종인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좀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후보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상황 변화라고 함은 그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그 영입에 대해 가지고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하실 겁니다. 본인은 그렇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본인을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좀 받아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의 거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역학관계의 화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도원 의원님 제 질문을 이거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윤석열 후보도 이 논란, 줄다리기 기싸움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야당이 너무 그 당선 가능성 높다고 좀 배불러가지고 너무 그 지지율에 안주하면서 자기 그 개파나 본인의 이익들만 자리들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여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선대위 재편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그 선거가 104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제는 중도층이 줄면서 점점 양측의 진영이 그 결집할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많은 중도적 유권자들이 야당에 좋은 시선을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 인사와 소시지는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대로 얻은 건 있어요. 첫째, 본인은 뭐 김한길, 김병준과는 다른 조금 한 그 체급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본인을 과의 관계를 조금 더 그 확실하게 그 본인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할 시기이고. 지금 뭐 김병준 그 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불편해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경제 정책 전문가고 큰 어젠다 전문가예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김병준의 뭐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뭐 국가균형 발전.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선대위 내에서 보고가 김병준을 거쳐서 김종인으로 가지 않고 그 윤석열 후보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위는 그대로 해도 역할은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성의를 보여서 이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기로 했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를 200%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구애받거나 굴하지 않을 분이란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흔들고 계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뭐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뜻을 펼치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할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분들이 와서 뭐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접촉을 해봤자 민주당으로 가실 분은 아니거든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대의에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200% 확신합니다. 저 라디오 인터뷰가 오전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왔는데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의견 차이가 크다. 무조건 와서 선거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상황 가장 최근에 가장 방송 직전에 보도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견이 아직도 크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친분이 있으세요. 아하.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두 분이 저렇게 이제 사적으로 많이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도 가서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그냥 계속 간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네, 이유 불문하고 우리 오시라. 예, 저거는 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무조건 와서 그냥 선거 이끌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후보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로 그 심중의 그 마음이 틀리다니까요. 그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후보께서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조금씩 양보하시고 만나는 게 맞다. 근데 왜 200% 확신하냐? 저도 사실 거기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하신 말씀 중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별의 순간이 왔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어저께 유인태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선거 이끌 거라고 다시 합류할 거라고. 그래서 아마 200%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